소개받은 유사나를 만나길 참 잘한 여자 김연우입니다. 네, 정말 저는 유사나를 만나서 정말 잘한 여자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명절 잘 보내셨죠? 네, 가족분들과 올해 한 해 꼭 이루고 싶은 일들 많이들 계획하셨을 텐데요. 저도 올해 꼭 이루고 싶은 일들이 있습니다. 제가 유사나를 통해서 네, 저만의 꿈들을 만들어 나가기 시작했고, 그리고 또 그 꿈들을 이뤄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저의 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네, 저는 유아교육을 전공하고 정말 아이들이 너무나 이뻤어요. 네, 이쁘고 또 아이들과 뒹굴면서 같이 놀면서 즐겁게 사명감을 가지고 유치원 선생님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리고 유치원 원감 자격 연수를 거치고 그리고 또 최종적으로는 저 유치원을 운영하는 게 저의 최종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저의 꿈 계획한 대로 그게 이루어지지가 않더라고요. 많은 여성분들이 공감하시는 것처럼 제가 출산하고 또 아이를 출산이 임박해 오자 아이를 믿고 맡길 곳을 찾는 게 정말 힘들더라고요. 저희 시어머니는 아이들을 조카들을 양육하고 계셨기 때문에 거기다가 또 밀 수가 없고 또 저희 친정어머니는 일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거기에 맡길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일은 계속 해야 되는데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어쩔 수 없지만 한 3년 정도를 내가 키우고 다시 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집을 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아이를 정말 건강하게 낳고 잘 키우면서 3년이 지났음에도 나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때도 똑같은 문제가 있었지만 해결이 안 되었겠죠. 그래서 집에서 있는 거는 되게 뒤처지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에 뭔가 배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은 항상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교육과 관련된 자격증을 마구마구 따기 시작을 합니다. 욕심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동네에서 미술 수업도 하고 그리고 도서관에서 수업도 하면서 소소하게 큰 돈은 되지 않았지만 용돈벌이를 하면서 그렇게 아이를 잘 키우면서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쯤에 제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제가 같이 돈을 벌었을 때는 제가 돈을 쓸 때에 그런 눈치 같은 게 많이 끄덕이시네요. 네. 눈치를 보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눈치를 주지 않았어요. 그 사람은. 근데 저 혼자 눈치를 보는 거예요. 우리 아이 정말 예쁘고 귀한 아이. 네, 도서 전집 되게 비싸잖아요. 전집을 사주는데 이거 사주고 싶은데 사줘도 돼? 이렇게 허락을 받는 사람이 되었고, 그리고 친정 부모님께 이렇게 그러니까 시부모님한테 드리는 건 당연한 건데 친정 부모님한테 드리는 건 당연하지가 않게 돼서 이렇게 눈치를 보는 그런 삶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어떤 걸 원했냐면 내가 직접 버는 돈이 굉장히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뭘 벌어야 되나, 뭐 어떻게 벌어야 되나 항상 늘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 즈음에 저희 건강에 네 웃으셨네요. 저 배입니다. 제 배예요.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기 시작합니다. 저희 남편은 이제 만성 피로로 골골대는 상황이에요. 영양제를 원하는 상황이 됩니다. 네, 필요하대요 본인 입으로. 그리고 이제 저희 아이는 이제 아토피와 비염이 있었는데 이게 더불어 5살쯤 되니까 꽃가루 알레르기가 너무 심하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냥 가벼운 정도가 아니라 한 1년에 2달 정도 네, 봄철에 토끼눈이 되는 거예요. 토끼눈. 사실 그 2달 동안에.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뭐 영양제 좋다고 하는 것도 먹여보고 그리고 이제 한의원이나 안과를 가고 고쳐주고 싶은 마음에 정말 발을 동동거리면서 아이를 데리고 이제 했는데 고쳐주시는 분이 안 계시는 거예요. 어디를 가도 영양제를 먹어도. 그래서 이제 그럴 때는 이제 많이들 느끼시죠? 내가 죄인이다. 건강하게 나아지지 못해서 내가 죄인이구나. 너무 미안하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제 자신을 막 이렇게 탓을 하면서 살았더니 문제가 제가 이제 오른쪽으로 이제 저 3사람 중에서 가장 심각했던 사람이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저였더라고요. 제일 뒷전으로 생각했고 그랬더니 제 몸이 편두통이 너무 심한 사람이었고 네, 침대 밖을 못 나가요. 그리고 늘 인상을 쓰고 있었기 때문에 늘 부어 있었고 네, 주름도 많았고 그리고 이제 편두통도 편두통인데 지방 쪽, 가슴 쪽이 딱딱한 게 만져져서 이제 너무 무서워서 조금 저기 하고 있다가 병원을 가서 이제 암인 줄 알고 검사를 또 해보게도 됩니다. 근데 다행히 암이 아니라 지방 쪽인데 이게 크기가 커지면 위험하기 때문에 1년 후에 다시 검사를 해보고 몸 관리를 잘하고 오라는 그런 말을 듣고 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온갖 염증이 많았고 늘 그 다운이 되는, 제 몸이 다운이 되는 그런 몸 상태였고, 그래서 제 몸이 저런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이 됐을 때 선물과도 같이 운명적으로 저랑 같이 사는 동네에 유산화를 전해 듣게 됩니다. 앞서 안지용 다이아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저는 뭘 보고 결단을 했냐면, 먹어야겠다라는 결단을 했냐면 영양제 비교 가이드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여러 가지 이제 저는 먹지 않았으나 아이와 그리고 이제 남편을 여러 가지들을 많이 먹여봤잖아요. 그런 거 먹여봤던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 책을 보니까 정말로 유산은 꼭 먹어봐야겠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아이도 먹였고 남편도 먹였고, 아이의 꽃가루 알레르기랑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면역력이 너무 올라가는 아이가. 그래서 유치원을 보내놓으면 보통 아이들이 돌아가면서 돌림병처럼 아프죠. 이 아이 하나 아프면 다음 아이가 아프고 이렇게 결석이 이렇게 릴레이로 이렇게 이루어지잖아요. 그런데 우리 아이만 동네에서 어떻게 이야기가 되냐면 저 아이는 결석하지 않고 정말 건강한 아이다. 꽃가루 알레르기도 너무 좋아지고 이렇게 유명세를 타면서 뭐 먹이냐고 주위에서 그렇게 물어보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좋아지다 보니까 저도 이제 제 몸을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해독 다이어트를 3개월 정도를 진행을 했더니 제가 그 앞서 사진에 보면은 이렇게 만져보면 이렇게 포도알들이 배가 이렇게 튜브가 이렇게 있는데, 포도알들 아시는 분들은 아시죠? 포도알들이 알알이 그렇게 알차게 맺혀 있어요. 이거를 어떻게든 없애보고자 정말로 동네에 뚱뚱한 아줌마들 5명 넘버 5를 결성해가지고 우르르 운동 다니고 요가로 다니고 막 걷기 운동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런데도 빠지지가 않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다가 유산화를 만났죠. 그래서 3개월 다이어트를 정말 노력을 많이 해서 하라는 대로만 했죠. 원래 하라는 대로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8.4가 빠진 거죠. 그랬더니 제 몸을 보고 그 뚱뚱 넘버 5 아줌마들이 있으셨잖아요. 어땠을까요? 눈알이 튀어나오는 것처럼 저를 보면서 뭐 했어? 너 혼자만 좋은 거 하면 되겠어? 알려줘. 저는 유산화 유자도 뻥끗을 안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분들한테 소개를 했더니 저한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통장에 돈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장 원했던 게 뭐였어요? 눈치 보지 않고 내가 쓰는 돈을 만드는 게 가장 큰 꿈이었잖아요. 그러게 되면서 제 눈이 이제 광이 도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돈 되는 일이구나. 열심히 해봐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열심히 혼자서 발발발발발발 다니면서 알리기 시작을 합니다. 네, 제가 정말 잘했겠죠? 아니요,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수많은 거절을 당하고 다니기 시작을 합니다. 혼자 막 애쓰고 다녔더니 어떤 이야기를 듣냐면, 야, 너 하던 일이나 계속하지 왜 그런 일해? 이런 얘기 많이 들었고, 야 성공한 사람 없어. 너 얼마나 됐어? 너 통장 얼마 들어?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고, 그리고 야, 너 말 잘한다. 그럼 저는 그게 칭찬이고 좋은 건 줄 알았어요. 이렇게 만나러 혼자 발발발발 다니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거의 90%가 제가 떠들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너 말 잘한다 그러면 좋은 얘기인 줄 알고 그런 마음으로 이제 혼자만 긍정 회로를 돌리면서 그렇게 수많은 거절을 다니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동네에서 어떤 소문이 도냐면, 제약회사 다단계 하는 여자 있어. 그 여자가 너야? 그런 얘기를 이제 주변에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제약회사 다단계.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자마자, 제가 어떤 사람이냐면 다른 사람 평가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 날 어떻게 볼까? 눈치를 좀 잘 보는 스타일이잖아요. 그래서 밤에 이제 분한 마음에 잠을 못 자겠고, 내가 유산화를 이렇게 내가 해를 끼치는 것도 아니고 좋은 거를 얘기를 해주는데 왜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 되나? 그만둬야 되나? 이런 별의별 생각이 들면서 다운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일을 그만둘 수는 없었습니다. 왜요? 저는 저랑 저의 가족이 유산화를 평생 먹어야 됐기 때문에 유산화를 절대 그만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돌아다 보기 시작을 했어요. 내가 부족한 게 뭐였나? 혼자 돌아다니는 게 아니구나, 이 일은. 같이 하는 일이구나. 스폰서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일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폰서님을 자주 만났어요. 그래서 저 좀 알려주세요. 제 문제가 뭐예요? 말을 너무 많이 하는 게 문제예요. 저보고. 말을 많이 하지 말아야 돼. 이상하다. 말을 많이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설득시켜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래요. 그러면 말을 잘하고 조리 있게 말하고 지혜롭게 말하고 또 거절에 대해서 지혜롭게 말할 수 있는 말의 힘을 키우고 싶습니다. 스폰서님 어떻게 하면 되나요? 배워야 돼요.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서 저는 유산화를 통해서 처음에 저의 욕심, 돈만 많이 벌어야겠다라는 그런 욕심으로 혼자 발발발발 하고 다녔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다. 다른 욕심을 부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함께구나. 혼자 발발발발 거리는 게 아니라 자꾸 제가 발발발발 거리네요. 네, 다른 멘트 써야 되는데 함께 해야 된다. 혼자 하는 게 아니다. 협력해야 된다라는 걸 깨닫고 저는 이제 4가지에 대한 욕심을 부리기 시작을 합니다. 배워야 된다. 첫 번째가 배우자. 배워서 남주냐가 아니라 배워서 알려주고 가르쳐줘야 되는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스폰서님이 말씀하시는 시스템을 모두 같이 가서 보고 배우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눈을 졸지 않았어요. 여기 지금 조시는 분들 안 계시죠? 눈을 동그랗게 뜨고 수첩이나 녹음에 이렇게 받아 적어. 저 사람이 저런 멘트 써먹어 봐야겠다. 내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와야겠다. 나오게끔 훈련하겠다 생각을 해서 꼭 메모하고 녹음하고 다시 한번 들어보고 연습해보고 이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협업, 팀 구축을 하기 위해 노력을 했고 그리고 프로모션을 활용해서 팀을 성장을 이루었고 그리고 이 3가지 중에서 이 3가지를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게 확신과 열정이었다는 걸 지금도 깨달으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가장 먼저 석세스 코어 하셔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처음에 지금 내가 돈벌이도 얼마 아직 안 되는데 또 뭐 돈을 내서 이렇게 또 교육을 들어야 되나? 처음엔 그랬거든요. 근데 스폰서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카페를 차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냥 못 모르는 아줌마 그냥 시작할 수 있나요? 아무것도 투자하지 않고 배우지 않고 할 수 있나요? 아니요. 바리스타 자격증, 전문 자격증을 따야 된다. 이 일도 유산화를 일처럼 진행한다고 하면 자격증을 따셔야 된다고, 배우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납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이제 교육을 수료하게 됩니다. 저는 저기 가서 가장 느꼈던 게 뭐였냐면 제가 여러 가지 거절을 당하면서 굉장히 휘둘렸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좀 부끄러워하기도 했었어요. 유산화는 너무 좋은데 회사도 너무 좋은데 이 일적으로 했을 때 다른 사람에게 부담을 줄 수도 있는 일이구나라는 게 느껴졌기 때문에 이게 스스로에게 가치가 좀 많이 하락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내가 직업으로서 유산화 일을 전달하는 거에 대해서 정말로 가치가 있는 일이구나 이런 걸 가장 많이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본사라 그리고 스폰서님과 그리고 여러 리더님들과 이런 시스템에 올인하게 되면서 제가 동네에서 그런 소문이 났었다고 했잖아요. 제약회사 다단계하는 여자, 그렇죠? 근데 지금 이렇게 만약에 그 시절로 내가 이렇게 컴백홈에서 돌아간다고 하면 언니 그거 맞는 말이야. 어쩜 이렇게 고급스럽게 나를 광고해 준 거야?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제가 다시 돌아간다고 하면. 그렇죠? 그게 바로 이제 시스템에서 제가 배운 거예요. 그리고 제가 또 뭘 배웠냐면 제가 말의 힘을 키우는 거에 대한 욕심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냐면 저도 이제 미팅 하면서 이렇게 만나다 보면은 야 정말 좋은 건 알겠다. 근데 이거 나한테 다단계 하자고 하는 거냐? 라는 말을 했을 때 이 시스템을 타면서 공부를 하거나 이런 자존감이 없었다면 그냥 아니 그게 아니라 제품이 너무 좋아서 이렇게 말했을 텐데 지금은 어떻게 됐냐면 언니가 말하는 그 다단계가 뭐야 도대체? 언니는 그런 생각을 하는구나. 언니 나는 성격 자체가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되는 일을 절대 못하는 사람이야. 나 언니한테 정말 내가 너무 유산화 만나서 좋고 그리고 이게 너무 이득을 보고 있기 때문에 언니한테도 이득이 생기는 일인 것 같아서 전해주려고 해. 언니 진짜 내가 유산화 찐을 알려줄 테니까 한번 들어보고 정말 언니가 또 아니라라고 할 수 있거든. 아니다라고 하면 다시는 언니한테 부담 주지 않을게. 언니 들어볼래? 이렇게 말하는 사람으로 말의 힘이 키워졌더라고요. 그래서 말의 힘을 키워야 되는 거에 욕심을 가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서 팀을 혼자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팀을 만들어서 팀을 구축하는 게 이 일의 성공이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스폰서님이 주관하고 있는 홈미팅 가서 미친 듯이 배웁니다. 뭐 하나라도 배워오자 오늘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눈보라가 치거나 냉장고가 쓰러져 있거나 네, 이 자리는 내가 반드시 가야 되는 자리라는 생각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함으로 가서 배웁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연합 홈미팅 가서도 여러 리더님 성공하시는 분들의 팀을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한 노하우 이런 것들도 배워서 이렇게 저만의 노하우가 생긴 팀으로 이렇게 홈미팅도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 스폰서님 항상 하시는 얘기가 있으세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각자 갖고 있는 장단점이 있는데 정말 그 사람만이 갖고 있는 장점을 잘 활용해서 팀을 이루어서 그렇게 팀을 성장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게 정말로 그 생각으로 팀을 잘 이끌고 또 협업해서 성장시키고 있습니다. 자, 저는요 프로모션에 대한 욕심이 있습니다. 저는 욕심이 굉장히 많네요. 생각해 보니까 다이어트 유산화 다이어트 정말 좋잖아요. 유산화 다이어트를 제가 항상 참가를 해서 성공해야지. 우리 파트너들과 같이 해야지. 그래서 즐겁게 이제 운동도 같이 하고 좀 재밌어야 돼. 전 재밌어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운동도 열심히 하고 또 유튜브에서 또 이렇게 운동도 그 유튜브 뭐 짤 같은 게 있더라고요. 운동하는 거, 인기 있는 거 그런 것도 같이 추면서 동영상도 찍어보고 같이 이렇게 즐겁게 즐기게 됩니다. 팀 안에서. 자, 그리고 저는 또 여행 프로모션에 대한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달성해야지. 내가 안 가면 누가 가. 내가 주인공이야. 이런 마인드로 여행 프로모션은 항상 달성을 했고 이렇게 여행을 온전히 즐기면서 이렇게 다니는데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정말 좋은 여행도 저도 가봤을 거잖아요. 그런데 되돌아보면 항상 가족들 뒤치다꺼리. 엄마들은 그렇잖아요. 우리 아이, 우리 남편, 우리 부모님. 그래서 제가 주인공이었던 여행이 그 결혼하고 아기 낳고 하면서는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유산화에서 보내주는 그런 럭셔리한 여행은 정말 내가 주인공이고 누구를 챙기는 게 아니라 내가 챙김과 섬김을 받는 여행이구나. 그게 다르구나라는 거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좀 흥이 많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흥이 많은데 이렇게 박미경 가수님이 이렇게 저 박미경 닮았다는 소리도 왕년에 종종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서 무대 앞으로 달려나가서 춤을 추면서 막 느끼고 있었거든요. 무대로 올라가라. 근데 무대에 올라가고 싶진 않았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저를 등을 떠밀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우르르 몰려가서 떠밀려가서 무대에 가서 정말 진심을 다해서 흔들어대면서 신나게 즐기고 놀았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사진은 서밋 여행을 달성해서 베트남 다낭을 다녀왔는데 저는 유산화를 했던 게 정말 다행이었고 저는 유산화를 선택해서 이렇게 달성했던 게 제 자신이 그렇게 사랑스러울 수가 없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호텔에 도착하자마자 여러분 꽃 목걸이 커다란 거 목에 한번 걸어보셨어요? 씨름 장사 하셨으면은 걸어보셨을 거예요. 네. 그리고 금메달 땄으면 그렇죠. 올림픽 선수들이 그런 정말 예쁜 커다란 꽃 목걸이를 목에 하나씩 이렇게 걸어주고 웰컴티 마시고 이렇게 정말로 환대해주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유산화 금메달을 땄구나. 제가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스스로. 너무 잘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또 저는 비 맞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여러분들 비 맞는 거 좋아하세요? 싫어하시죠? 머리도 막 축축 처지고 막 그쵸? 너무 싫어요. 저도 너무 싫어하는데 저 지금 사진에 보면은 3명이 있죠. 초록색, 노란색, 초록색 이렇게 비닐 같은 거 입고 있고 뭐 하고 있어요? 미쳤나 봐요. 아니 발은 축축하고 막 물이 텀벙텀벙이고 옷은 다 축축하고 머리도 날리고 지금 얼굴에 비는 다 들어가고 머리 아침에 세팅하고 간 거거든요. 세팅하고 갔어요. 사진 이쁘게 나오라고. 근데 네 저렇게 저지경이 됐는데도 저렇게 마냥 저는 인생을 살면서 비 맞는 게 이렇게 행복한 일이구나라는 걸 처음 깨달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많은 대접과 섬김을 받으면서 여행을 달성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여행 프로모션이 있으면 남 얘기인 거겠지. 저 사람이니까 했겠지. 나는 아직은 안 돼.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욕심을 가지시고 내가 그 자리에 서봐야겠다라는 그런 결단과 함께 꼭 달성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함께 혼자가 아니라 함께를 고민하고 저의 단점
말의 힘,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을 이제 고민을 하면서 팀과 함께 성장을 이렇게 함께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 세 가지 욕심을 내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확신이라는 얘기를 앞전에 말씀을 드렸죠. 네, 확신과 열정과 함께 즐기기. 제가 여러 가지 사진들을 올렸는데 제가 미국의 본사에 갔는데 정말 무대가 여기에 한 20배라고 할까요? 정말 큰 무대거든요. 거기에 이렇게 큰 카페트도 이렇게 펼쳐져 있고 태극기를 이렇게 하나씩 줘요. 그리고 이제 골들도 그렇게 많아요. 이렇게 가서 무대로 이렇게 태극기 흔들면서 이렇게 내려오는데 그때도 제가 제 자신이 너무 사랑스럽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스팽글이 있는 이렇게 티도 있고 뭔가 뭘 레디 있고 할 것 같죠. 네. 제가 1박이나 이런 데 가면은 무대에서 뭔가 뽐낼 수 있는 제가 여태까지 살아오는 동안 제 몸 가운데 DNA가 원래 있었더라고요. 그런 흥이. 전 모르고 살았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마음껏 즐기고 또 작년에는 그 갓탤런트를 했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제가 어떻게 2등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상품권을 타가지고 저희 또 가족이 또 외식을 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정말 유산화를 안 했으면 어쨌을까요? 어쩔 뻔했을까요? 제가 정말로 유산화를 한 건 정말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사진들은 이제 미국 컨벤션 즐기고 있는 모습이에요. 굉장히 여고생으로 컨셉으로다가 제가 여고생으로 다시 돌아간 것처럼 그렇게 또 즐기기도 합니다. 저는 편두통도 너무 심했고 온몸에 염증도 많았고 이렇게 포도 알레르기들도 굉장히 많았던 그런 고민이 많았던 아줌마. 늘 돈을 어떻게 벌어야 되지? 이런 생각을 했던 아줌마였는데 지금 저는 그 친구들 모임을 가면은 저는 그런 얘기를 들어요. 야, 너는 지금 제일 이쁘다. 그래서 이렇게 이게 좋은 얘기인가 어쩐 얘기인가 이렇게 잠깐 고민해 봤지만 결국은 지금 현재 모습이 행복하고 예쁘고 좋은 게 제일 중요한 거더라고요. 한 거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 그래 맞아. 난 지금이 제일 절정기야. 그렇게 얘기하고 다닙니다. 저는 굉장히 뭐가 제일 그러니까 좀 무서움도 많았는데 뭐가 무서웠냐면 운전을 굉장히 무서워했어요. 그래서 가족이 운전해주는 차만 타고 다니고 다른 사람이 운전해주는 차만 타고 다니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운전면허증을 몇 번 실패하고 결국은 따고요. 그리고 이제 골드 갔을 때 번 돈으로 차곡차곡 모아진 돈으로 더해서 저의 남들이 말하면 뭐 저런 차가 그렇게 꿈이었을까 싶기도 할 테지만 저에게는 아주 커다란 선물 같은 저에게 선물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의인화를 해서 제가 이름이 토스거든요. 토스랑 이야기를 서로 도란도란 나누면서 미팅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만족감이 커요. 네, 지금 한 2년 아직 안 됐거든요. 네, 그리고 저 올해 이루고 싶은 꿈은 좀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좀 거실이 너무 작은데 거실이 좀 크고 네, 테이블이 좀 큰 테이블이 있는 그런 인테리어가 잘 되어 있는 집으로 이사하는 게 저의 올해 목표입니다. 네, 여러분들 신년 초에 가족분들과 이루고 싶은 그런 일들 꿈 많이 꾸셨을 거예요. 그런데 저기 사다리로 올라가기만 하면 포기하지 않고 올라가기만 한다면 꿈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올라가다가 내려가고 늘 도망가는 건 자신이라고 생각해요. 늘 자신이죠. 그래서 사다리를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올라가서 여러분들이 올해 2023년 바라시는 모든 꿈들 다들 이루시기를 응원드리면서 이만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